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혹시 100년 전 우리 할머니들은 이런 자유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밤잠을 설쳤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경성 한복판, 명월관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기생 홍련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은 후에도 계속된 끔찍한 일들. 이 이야기를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것들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특히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독립운동하면 유관순 열사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홍련처럼 이름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2중, 3중의 고통을 우리가 모른다면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도 여성과 아이들이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은 투표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런 자유가 있었던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직장 생활, 자유로운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했을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조차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저 옛날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이건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차별과 폭력의 뿌리가 바로 그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딸들, 손녀들도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역사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 지금의 서울 한복판에 명월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자들과 일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은밀한 거래를 하던 곳이었죠. 겉으로는 화려한 연회가 열렸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민족의 땅과 재산을 빼앗는 더러운 계약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명월관에서 일했던 기생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대부분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되었습니다. 13살, 14살의 어린 소녀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춤과 노래, 악기 연주, 시와 그림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매를 맞았고 제대로 못하면 굶었습니다. 기생이 되면 돈은 벌 수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일할지, 심지어 언제 쉴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더 비참한 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사회에서는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자식을 낳아도 그 아이들까지 차별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이제는 조선 사람들뿐 아니라 일본 사람들까지 상대해야 했거든요. 자기 나라를 침략한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춤추고 노래해야 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을 날린 기생이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홍련은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경성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었죠. 일본 고위 관료들까지 홍련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홍련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홍련이라는 이름, 붉은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홍련도 그런 삶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죠. 매일 밤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련과 시간을 보낸 일본 관료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성과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홍련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련의 붉은 입술에서 나온 독이라는 소문도 돌았죠. 하지만 일본 경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홍련을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된 첩자로 의심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고위 관료들의 연이은 사망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홍련은 체포되었습니다. 명월관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일본 경찰에게 끌려갔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독립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자백을 받아내려 했던 거죠. 하지만 홍련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침묵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홍련은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습니다. 정말로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홍련이 고문 중에도 조선의 민요를 불렀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이 아무리 때리고 괴롭혀도 홍련은 조선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홍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홍련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죠. 결국 홍련은 32살의 나이에 차가운 감방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변의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홍련의 마지막을 지켜본 건 그녀를 고문했던 경찰들 뿐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홍련이 죽은 후에도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과학 연구라는 명목으로 홍련의 유해 일부를 적출했던 겁니다. 여전히 홍련의 몸에 일본 관료들이 사망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고 모욕이었고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홍련의 유해 일부는 포르말린에 담겨 표본으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홍련이라는 한 인간이, 한 여성이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표본처럼 전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 민중을, 특히 조선 여성들을 얼마나 철저히 모욕하고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배하고 착취할 대상으로만 여겼죠. 그래서 홍련 같은 여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홍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여성들,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당하고 죽어간 여성들.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0년이 되어서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 중이던 이상한 표본을 발견한 겁니다. 조사 끝에 이 표본이 바로 명월관 기생 홍련의 유해 일부라는 것이 밝혀졌죠. 일본 화가 시바 고타로가 1918년부터 1921년까지 조선을 여행하면서 남긴 그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린 명월관 기생의 그림이 바로 홍련이었던 거죠. 그림 속 홍련은 붉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홍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련의 이야기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0년 6월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홍련의 유해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표본으로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의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련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실 자격이 있습니다. 홍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인권의 소중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된 과거에 홍련 같은 여성들은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2중, 3중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았죠. 둘째, 여성 인권의 중요성입니다. 홍련의 이야기는 여성이 어떻게 2중, 3중으로 억압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생이라는 직업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로. 홍련은 여러 겹의 차별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존재합니다. 셋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불편한 역사를 덮어두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홍련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미래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넷째, 정의와 진실의 가치입니다. 홍련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변호할 기회도 없이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갖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홍련 같은 불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홍련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홍련의 이야기를 아시게 되었습니다. 홍련이라는 이름 잊지 마세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홍련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홍련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녀가 겪은 일을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단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단다. 주변 분들과도 홍련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홍련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홍련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홍련의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홍련처럼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홍련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전해주세요. 홍련이라는 이름을,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홍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홍련처럼 잊혀진 이름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